오늘은요 1인 법인 매매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요 개인 매매사업자에 대해서는요 제가 60번 유튜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찾아서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법인 매매사업자에 대해서도 이해가 좀 빨리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요 개인 투자는요 그 비과세라는 혜택의 범위가 법인 사업자보다는 되게 많아요. 일단 대표적으로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고요. 그런데 법인은요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 일단 양도소득세 계산도요 당연히 개인이 훨씬 단촐하고 간단합니다. 일단은 현재 무주택이신 분이나 또는 1주택에 조정지역이 아니신 분, 또는 1주택으로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 또 일시적으로 2주택이신 분, 이런 분들은요 법인보다는 그냥 개인 투자가 더 이익이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단기 매도를 주 목적으로 계획하신 분이라면요 뭐 대출 이자라든가 아니면 기타 유지비 등등 해가지고요 요게 이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로 진행하시는 편이 훨씬 더 이익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종합부동산세는요 각 개인별로 일단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우리가 이제 법인을 내면은요 그 법인은 이제 별도로 본다고요. 별도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재산과는 일단 별개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서 부과를 합니다. 일단 제가 유튜브 영상 43, 44, 45번 소개해드린 그 단타매도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단 부동산 매도시요 1년 미만은 무조건하고 양도차액의 44%가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법인은요, 추가세 10%하고 후에 다시 이제 11% 정도 되는 법인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네, 일단 개인은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중과세가 있어요. 일단 세율표를 한번 보시면은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거고요. 개인이 1주택자는요, 6에서 42%의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고요. 2주택일 경우에는 1주택 양도세에다가 플러스 10%가 부과가 되고요. 만약에 3주택일 경우에는요, 1주택 양도세에다가 플러스 20%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요,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세 10에서 한 25%그 정도 세금하고요. 이제 추가과세 한 10% 정도 전후가 되는데 이게 주택수에 상관없이 일단 부과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인 1인 법인 매매사업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법인은요, 법인세를 냅니다. 2억 이하까지는요, 10% 정도 세금이 부과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법인의 장점은요, 일단 자동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차량의 할부금하고요, 뭐 기름값, 자동차세, 요거 기타 등등을 필요 경비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법인 대표자의 급여도요,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으로 처리하다 보면은 이제 결손금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 결손금이라는 것도요, 10년까지 다음 해로 계속 이월과세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부동산 매매 시 발생되는 법인세를 상계 처리할 수 있어요. 즉 제외하고 세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법인 돈을 막 갖다 쓰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 소득 여부에 따라서요. 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건강보험료하고요. 국민연금이 약간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최고의 장점은 법카, 법인카드죠. 법인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면은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혜택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법인의 중요 포인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카드로 식당이든 백화점이든 결제를 하게 되면은요 영수증에 거래 금액과 부가세 포함 이렇게 최종 합계 금액이 표시가 되거든요. 우리는 그 합계 금액을 결제하는 거죠. 그래서 간혹 이제 주변에서 현금 결제하면은 뭐 깎아주겠다 하는 게 그 부가세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부가세는 이제 85제곱미터 소형 주택 거래는요,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경매로 단타를 계획하고 계시다면은요, 충분히 선택의 여지가 없이 법인을 내는 게 맞고요. 큰 것보다는 이제 작은 것으로 자주 이제 낙찰을 받고 매도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요, 저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큰 것 하나 받아가지고 그냥 오히려 애를 먹이는 것보다는요, 그 작은 거를 여러 개 받아갖고 자주 단타를 치는 것이 여러 가지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요. 뭐 수익 차원에서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법인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 시 이제 과세 표준이요.
2억 이하까지는 10%의 세금이 부과되고요. 2억 초과 5억까지는 이제 20%, 또 5억 초과 200억 이하까지는 22%. 네, 200억 초과는요, 25%의 과세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수도권에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있어요. 그곳은 중과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제가 지금 지도 올려드리죠. 이것이 이제 과밀 억제권역인데요.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구나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기 때문에 그곳은 특별히 관리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밀 억제권역에 설립한 법인이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요, 기본 세율에다가 이제 플러스 4%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법인의 주소를 이제 비과밀 억제권역에 두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개인 매매 사업자는요,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간단히 신청하면은 되거든요. 저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법인은 이제 설립이 좀 다소 까다로워요. 이제 과밀 억제권역을 기준으로요, 등록세는 이제 자본금 곱하기 0.4%와 교육세 같은 경우는요, 등록세 20%, 이게 이제 법원 인지세 한 3만 원 정도, 보통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까지는 이제 내용이 똑같습니다. 비용도 똑같고요. 자, 법인 자본금은요, 100원도 가능합니다만은 제가 아직까지 주변에서 100원으로 설립한 법인은 이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한 자본액을 좀 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법인 설립은 셀프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요, 아무래도 이제 혼자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인근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면서 그 시간 세이브 하고요, 또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신경 세이브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권해드리고요. 비용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하는 데도 있고요, 뭐 40만 원 하는 데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서너 곳 정도 알아보신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친절한 곳에 맡기고 저렴한 곳에 맡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나면은요, 세무 처리 같은 경우도 기장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훗날에 여러분들의 어떤 평탄한 안정된 세금 생활을 위해서 좋겠다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 이제 기장 정리를 맡기면요, 이것도 매월 한 10만 원 정도 전후 비용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인근에 이제 세무사 사무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볼 때도 한 서너 곳 정도 알아보신 다음에 그 중에서 역시 가장 친절하고 똑소리 나게 설명해 주시는 분한테 맡기시면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법인 주소를요, 내가 살고 있는 자택으로 두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과밀 억제권역에 거주하고 있다면은 이제 억제권역을 피해가지고 법인 주소를 지방으로 두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은 이제 주소만 이전하고요, 우편물만 이제 수령할 수 있는 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뭐 충분히 그런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을 매도할 시 이제 개인과 법인의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처음 설명드린 대로요, 부동산 구입 후 1년 미만 매도 시에는요, 양도세율이 일단 44%고요. 그런데 이제 법인은요, 매도 차익이 2억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 10%, 추가과세 10%, 대략 20% 정도 전후 세금을 납부하면 되거든요. 네, 시세가 1억 3천만 원인 빌라를요, 제가 1억에 낙찰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일단 1억 3천에 되판다고 또 가정을 할 때 3천만 원의 이제 시세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개인은 44% 세금이 붙으니까 1,320만 원 세금이 부과가 되지만요, 법인은 일단 약 20%, 600만 원 세금만 부과하면 되고요. 그런데 법인은 또 20% 중에 그 10%에 해당하는 법인세에서 대출이자라든가 뭐 도배, 장판, 수리비, 뭐 교통비, 뭐 식대까지 일단 비용으로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대략 그냥 100만 원 정도 할인받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면은 개인은 1,320만 원 세금을 납부해야 되지만 법인은 500만 원으로 일단 세금이 확 줄겠죠. 일단 개인 대비 37% 세금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이 1,680만 원 이익일 때 법인은 2,500만 원의 이익금이 발생하겠죠. 물론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단순 수치로만 계산했기 때문에 뭐 상세한 내역은 여러분의 각자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요. 또 법인을 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법인에 부과되는 기타 등등 세금이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단순하게 이제 시세 차익만 가지고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거는 좀 따져보시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요, 월세나 뭐 전세 뭐 이런 것보다는 나는 단타를 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개인 매매 사업자나 또는 법인 매매 사업자나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어떤 전후 좌우 상황을 조금 모두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또 고민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스피드 옥션 경매 유료 정보 사이트를 15일 동안 홍티가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제가 얘기하는 경매는 쉬울까? 권리 분석이 필요 없을까? 보름 동안 충분히 확인 가능하거든요. 지금 제 아래 번호 나가죠? 예, 요 번호 휴대폰으로다가 여러분들 스피드 옥션 15일 쿠폰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냥하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장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경매는 쉽고 권리 분석은 필요 없이 나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내일 좋은 주제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